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입니다. 타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정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우리 한인 여러분께 건강정보 전해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진행할까요? 네, 제가 해마다 연말이면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의료계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이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0대 뉴스니 뭐 10대 가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의료계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의료계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한 서너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뭐 저기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이번 지난 2015년의 의료계 뉴스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 메르스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네요. 메르스라는 게 있었죠. 네. 이 증후군. 한국 전체가 공포 속에 떨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이것이 중동에서 시작된 건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가장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았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돌아보니까 2015년, 그러니까 이 해죠. 5월에 한국에 첫 환자가 발생을 해서 아하. 7월 10일까지 180여 명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한 2천여 명 이상 환자들을 격리를 시켜야 했고, 5월부터 7월까지 36명, 36명이 사망을 해서 치사율이 20%가 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제가 엊그제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니까 10월까지 그렇게 많이 기승을 부리다가 10월과 11월에 각각 한 명씩 더 사망을 해서 네. 그때 이제 그 앓던 분들이 무슨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셨는지 그래서 모두 사망자가 38명이었다. 많이도 죽었군요. 예, 많이 사망을 했죠. 180여 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죽었으니까 와, 많이 죽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오래가네요. 이건 5월에 발생을 해서 뭐 끝난 거는 이게 7월 10일. 11월에까지 더 사망자가 생겼으니까 참 오래가네요. 반년 가까이 갔네요. 11월에 사망하신 분은 아마 그냥 그때 5월에서 7월 사이에 감염이 돼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네.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메르스 때문에 이제 한국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요. 상가들은 썰렁해지고 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취소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불안에 떨었었는데 이게 뭐 사실 몇 달 전 일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까마득한 일로 여겨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언제적 일이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한 6개월도 안 됐구나.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에볼라라는 게 있었죠. 네. 이게 이제 2014년 여름부터 쭉 해서 2015년으로 접어드는 겨울까지 기승을 부렸는데 주로 서아프리카 그런 이제 잘 못 사는 나라들, 네.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나라들에 번져가지고 28,000여 명이 감염되고 11,000명 이상 사망하는 그러니까 우와,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네. 많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 아는 결핵, 혹은 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와 똑같죠. 그 옛날 뭐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서도 결핵 같은 것들이 있었고 말라리아가 있었고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자료를 보면은 7천만 명에서 2억만까지 우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가 예. 거의 반으로 줄었고 또 그 질병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세라고 하는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될 정도로 네. 그 사회적인 여파가 컸지요. 그래서 이 감염성 질환 참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또 이런 그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이 총기 사고, 뭐 자살을 포함해서 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이제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적인 상황이죠. 네. 네. 그 아직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이제 뿌리 뽑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뭐 세균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앞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이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 문명사를 한 거의 6천 년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감염성 질환, 세균과 이렇게 싸워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한 게 제대로 치료하기 시작한 게 거의 100년도 안 됩니다. 네. 페니실린이라는 게 1920년에 처음 발견됐지만 실제로 임상에 쓰여진 거는 2차 대전 이후, 다시 말해서 1940년대 이후니까 네. 뭐 100년도 안 되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처음 사용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균을 근절할 수 있겠구나 했고, 뭐 결핵도 치료하는 약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백신들이, 예방주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큰 발전을 이루었죠. 특별히 천연두, 그 마마라 그러죠. 얼굴이 엉는 그 곰보가 되는 그 마마, 혹은 또 소아마비, 이것들은 그 백신의 개발로 거의 근절이 됐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없어졌죠. 그 마마는 없어졌고, 소아마비는 뭐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돼서 우리가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1980년대 기억나시겠지만 에이즈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또 거기는 또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번져서 7,8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3,900만이 사망했다. 와. 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거의 100%의 치사율을 자랑했습니다. 네. 아직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에이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결핵이나 말라리아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특별히 말라리아는 뭐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사망률의 제1위를 달리고 있죠. 최근에 또 홍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역 예방주사를 맞아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예방주사를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또 홍역이 나오고. 또 있어요. 사스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또 에볼라 있었고, 메르스라는 게 있었고, 여러 새로운 병원균들이 계속 나오고, 또 있던 병원균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서 자꾸 바뀌니까 지금까지 듣던 약이 잘 듣지를 않고, 또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세균들이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듣지 않고, 옛날에는 페니실린 하나 가지고는 뭐 거의 모든 세균을 다 죽였는데 지금은 뭐 페니실린도 진화해서 제4세대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항생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감염성 질환, 이 세균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균과의 전쟁이군요. 그러니까. 네,
예, 세균과의 전쟁은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세균은 세균대로 내성이 강해져 갖고 점점 이제 독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건강 관리 측면에서 참 이런 거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의료 뉴스 2015년 의료 뉴스 중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마 지난달인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류, 특별히 강호생 육류가 이제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발암물질로 이제 분류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로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난 10월에 미국 암협회에서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메모그램,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권장하는 권장사항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올해까지는 지난 10월까지는 이제 40세가 넘는 여성들은 매해 메모그램을 해라라고 해다가 이번에는 이제 45세부터 이제 엑스레이를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유방암 엑스레이를 찍되 54세까지 한 10년 동안은